본 영상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백두대간 토론의 개별 영상 자료입니다. 주제 발표자는 직접 백두대간을 체험한 성예진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25살 여성 성예진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백두대간 일시 공주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들보다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그냥 일반 산을 좋아하고 그냥 자연을 좋아하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백두대간을 걸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백두대간 일시공주를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남진으로 43일 가량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여성 단독, 최연소, 또 아니면 단독 일시종주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보다 저는 백두대간을 그냥 걸은 사람으로서 참 백두대간 길 위해서 행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백두대간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혹시 비법정 탐방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요청을 해주셔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서 왔고요.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그냥 가벼운 토론회 정도로만 들어서 사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런 자리들이 몇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두대간을 일시종주를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종주라고 이야기하는 비탐로를 지나는 그런 길들로서 한 게 아니라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서 비법정 탐방로는 모두 경유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경유를 하면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도로로 경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접하게 된 계기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백두대간의 백자도 모르던 어떻게 보면 산에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이었는데 요즘 불땡야크라고 아웃도어 업체에서 백대명산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면서 인증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을 등산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백대명산을 접하게 되었고요. 백대명산을 다니다 보니 흔히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그 3대 산들 외에도 전라도에 있는 한 400-500대의 산들도 참 예쁜 곳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던 와중에 월간산과의 실습 촬영을 통해서 백두대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듣다 보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백두대간을 내 두 발로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꼭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비법정 탐방로라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인터넷에 후기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곳은 분명히 비법정 탐방로라고 정해져 있는데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주위에서 산을 다니시는 선배님들, 어른들, 형들도 이곳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곳이 어떠하고 경관이 얼마나 멋진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왜 이곳을 막아놨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거의 대부분 비탐을 거쳐서 일시종주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비탐으로 정해진 길이니 비탐으로 정해진 길 외에 갈 수 있는 길들만 이어서 한번 가보자. 그 시점에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이라는 블랙야크에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월간산 취재 촬영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백두대간 종주할 때 이제 갇혔던 장비들이라든지 모습들이고요. 저 사진 너무 멋있다. 네, 일명 거미샷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진입니다. 저 당시에 굉장히 처절하게 너무 무겁기도 하고 처음에 세팅을 25kg 정도로 했었는데요.
한 열흘 정도 걸어보니 어깨도 내려앉을 것 같고 발에 물집도 너무 많이 잡히고 해서 이후부터는 한 20km 정도로 세팅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을 하면서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거 세 가지는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길을 다 네 발로 걷자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민박을 이용하자. 거의 웬만하면 어려움이 없다면 야영을 통해서 모두 이용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기를 이용을 하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들었던 선에서 뭔가 좀 법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걷다 보니 사실 이런 지도첩이 있어서 계획서를 만들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현재 비법정 탐방로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쓸 때 탐방로 8km를 위해서 30km를 걸어서 경유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대산 노인봉에서부터 대관령 쪽의 매봉까지 비법정 탐방로를 표시된 지도인데요. 거의 30km가량의 도로를 경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키봉 대야산 쪽인데요. 아키봉에서 막장봉 그리고 장성봉에서 대야산까지가 비법정 탐방로라 이곳 역시 많은 도로들을 이용해서 경유해서 들머리 날머리를 새로 만들고 루트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 상주 문경 쪽인데요. 하늘제에서 거의 마골치까지가 다 비법정 탐방로라 이쪽도 다 국도를 경유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을 740km, 700몇 킬로라고 보시는데 국도 포함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저는 실거리 한 950km 정도, 900km를 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녔고요. 네.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건 사실 동네 주민분들이 아주 조그만한 여자애가 한 20-30kg 되는 큰 배낭을 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몸에서 쉰내가 나는데 그 당시에 여름과 가을이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벌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물으셨어요. 왜 이 길로 지나가느냐. 흰색을 보아하니 며칠째 씻지도 못한 것 같고 이런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루트를 그러니까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내려오고 있다. 백두대간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비법정 탐방로라서 그렇게 가지 않고 도로를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 다 지나다니고 여기가 버섯으로 좀 금지된 구역이 많아서 그런데 버섯 채취할 것만 아니면 이 길로 올라가도 된다. 내가 동네 주민인데 좀 지름길을 잘 알고 있으니 알려줄 테니 그 길로 가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하물며 제 주위의 형들, 선배님들도 왜 굳이 남들 다 다니는 비법정 탐방로를 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경유해서 가느냐. 그냥 지나가고 너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 비법정 탐방로가 8km에서 10km 정도 되는데 제일 짧았던 거리는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비법정 탐방로가 한 15km 되는데 그 사이에 한 2-3km 정도는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길은 지나가야겠고 근데 나머지 비법정 탐방로를 안 지나가려면 경유하는 길이 한 4-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한 2km 정도만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지나가면 그 3-40km 되는 경유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길이니 일단 그러한 길들을 가지 않고 에코트레일로서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완주를 하고 느꼈던 점은 이 길들이 좀 모순된 점이 많다. 단지 이 몇 킬로를 가지 않기 위해 정말 비법정 탐방로를 안 가고 정주를 하려면 진짜 몇십 킬로씩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을 좋아하고 이 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저는 사실 월간산에 기재를 하고 GPS도 이용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고 싶었던 욕심들이 있어서 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지만 그냥 산악회 다니는 안내 산악회를 따라다니고 일반적으로 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2-3km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이겠구나. 그리고 왜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립공원의 출입 금지 표시는 들머리 날머리를 표시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던 것들이 출입 금지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조금 전까지 사람이 많이 지나다녔던 길처럼 네, 길이 잘 나 있고 정말 유혹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대간 길들이 조금 더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레일이랑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3주 구간쯤 갔을 때 한 54세 스코틀랜드 남자분께서 북진으로 백두대간 일시종주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대화를 나눠보니 외국의 로저라는 분께서 영문으로 백두대간 안내서를 출판한 출판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통해서 백두대간을 소개를 들었다. 그래서 북진을 계획하고 있고 성주까지 올라와 보니 참 한국적인 미가 있고 사람들의 정도 많았었고 참 좋은 길이다. 그래서 설악산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일시종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백탐방 구역들을 잘 정비를 해서 좀 오픈을 해서 좀 한국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외국의 트레일 못지않은 길들을 만들어내면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준비한 말들이 많은데 여기 서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립공원에서 그냥 단속들만 좀 많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설악산을 가봐도 중청 대피소가 이제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대피소들이 많이 없어지고 혹은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에서 뭔가 부식을 팔던 것들도 많이 없애고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시지만 현재 이미 지금 블랙야크에서 나온 통계로만 봐도 지금 22,000명, 오늘 방금 확인한 기준으로 22,000명이 블랙야크 백두대간 에코트레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대명산은 17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소로 추산을 해봐도 현재 하고 있는 인원만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2만 명들을 뭔가 모두 못 가게는 할 수 없고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